안녕하세요. 약관과 차트를 보는 박수용 손해사정사입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 보니 젊은 여성 연예인 분이셨는데 이분이 자가면역 질환으로 인해서 스테로이드 약물을 복용하고 그로 인해서 고관절 무혈성 괴사가 오셨더라고요. 근데 저희 같은 손해사정사들은 그런 영상을 보면 안쓰러운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분 후유장애 보험금 가입되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인해서 고관절 무혈성 괴사가 왔을 때 이게 상해 후유장애 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해 후유장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무혈성 괴사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상해 후유장애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세 가지 요건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스테로이드 투여와 대퇴골드 무혈성 괴사 사이에 이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상해 요건이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을 충족하는지를 또 꼭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확인 절차가 끝났다면 상해 후유 장애는 가입 연도에 따라서 지급률이 다릅니다. 그 지급률에 따라서 상해 후유 장애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약관과 법리 그리고 실제 손해사정 실무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뭘까요? 고관절을 이루는 대퇴골두, 쉽게 말해서 허벅지 뼈의 머리 부분을 가는 혈류가 감소하거나 차단되면서 뼈 조직이 괴사된 거, 한마디로 썩은 겁니다. 초기 환자분들 보시면 통증이 없다든지 단순한 근육통,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봤던 거는 환자분들이 고관절 부위의 어떤 통증이 아닌 허리 통증을 얘기하다가 나중에 뒤늦게 고관절 무혈성 괴사를 확인한 케이스를 더 많이 봤습니다. 그 이유가 왜냐면 고관절에 뼈가 지탱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썩다 보니까 지탱을 하지 못하고 그 위에 있는 허리가 이 밑에를 다 지탱하니까 허리의 통증이 먼저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고 허리 부분에 MRI만 찍다 보니까 계속 거기서도 크게 차이가 없다면 나중에 고관절 부위까지 찍다가 우연하게 고관절 무혈성 괴사가 왔구나 라고 판단하는 경우, 인정된 확인할 수 있었던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보험사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혈성 괴사는 질병입니다. 질병 코드잖아요. M 코드잖아요.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스테로이드는 장기간 복용했으니까 이 급격한 사고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약물 부작용은 질병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과이지 외래 사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보험약관상 상해는 일반적으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해서 신체에 입은 손해를 말하는데 따라서 핵심은 스테로이드라는 외부 약물이 신체로 투여됐고 그 결과 예상하지 못했던 무혈성 괴사가 발생하였으며 나아가 영구적인 기능장애가 발생했다면 이거는 상해 후유장애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외래성을 보면요. 상해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어떤 체질적인 어떤 원인이 아니고 외부에서 온 거잖아요. 약을 외부에서 먹었던 거잖아요. 경구약으로 먹을 수도 있고 주사로 맞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그게 동시에 일어났던 분도 있으셨거든요. 외부에서 왔기 때문에 외래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스테로이드 약물을 복용했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 무혈성 괴사가 오는 건 아니거든요. 과도한 음주라든지 과거의 어떤 고관절 어떤 외상이라든지 이걸로 그리고 또 어떤 질환으로 인해서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환자분들의 차트를 볼 때 간호 기록이란 거를 꼼꼼하게 차트를 확인해 봅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 환자분들이 입실했을 때 간호사분들이 음주 같은 걸 체크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정말 헤비 드렁크가 굉장히 많은 알코올로 인해서 발생했는지를 반드시 꼭 확인합니다. 보험사들이 음주력을 굉장히 꼼꼼하게 또 보거든요. 결국 이제 이러한 것들이 패스가 됐을 텐데 외래성을 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환자분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결과가 이제 무혈성 괴사가 올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고 통상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웠던 거죠. 대부분 환자분들은 어떤 질환이라든지 자가면역 질환 이런 걸 치료를 받다가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약을 먹고 이러한 상태가 된 겁니다. 어떤 분은 본인이 스테로이드 약을 먹고 있는 줄도 모르신 분도 계셨고요. 그리고 어떤 케이스들은 그 약을 쓰셨던 의사 선생님조차도 이렇게 그 환자분 20대셨는데 이렇게 젊은 환자가 이 정도의 용량과 주사를 같이 맞았다고 해서 이렇게 양쪽에 무혈성 괴사가 왔다라고 해서 너무 본인 자체도 의사 선생님 자체도 굉장히 놀라셨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보험사들은 계속 이런 얘기하죠. 스테로이드 먹으면 그 무혈성 괴사 오는 거 대부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의학 교과서에도 부작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개별 환자에게 실제로 발생한 중대한 결과까지 당연히 예견 가능했다라고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환자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치료 목적으로 약을 복용했을 뿐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연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급격성인데요. 이 보험금 분쟁에서 가장 급격성에 대해서 분쟁이 심한데 대부분 그러죠. 급격하다라는 거는 짧은 시간 내에 일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데 이 무혈성 괴사란 스테로이드 복용을 하고 바로 일어나냐? 아닙니다. 스테로이드 약을 복용하고 어느 정도 흡수 기간이 지나고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무혈성 괴사가 왔다라고 한다면 이 약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그거는 급격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급격성이라는 게 단순한 게 하루 만에 발병했는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약을 먹고 어느 일정 기간 뒤에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왔다라면 이거는 스테로이드로 인해서 발병한 급격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테로이드 투여라는 외래적 요인으로 인해서 예상하지 못했던 병변이 발생하고 특정 시점에 기능 장애가 왔다. 이렇게 해서 시간 타임라인으로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분이 24년 3월부터 예를 들어서 약을 드셨어요. 그리고 고용량 약을 드시고 주사도 맞고 그러다가 25년 1월에 보니까 갑자기 통증이 발병이 됐고 그러다가 한 2월 정도 3월 정도에 환자분이 보니까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확인됐다. 그러면 이것은 급격성으로 저희가 타임라인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사실 상해 후유장애라는 것 자체가 지급 금액이 적지는 않습니다. 과거의 약관들은 양쪽 인공관절 삽입술을 했을 때는 60%의 장애가 해당이 되고요. 최근의 보험 약관들은 40% 후유장애 됩니다. 그러면 가입이 1억만 했다고 했을 때 과거 약관에서는 6천만 원이고 최근의 약관에는 4천만 원 보험금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보험사가 심사를 굉장히 까다롭게 합니다. 까다롭게 하는 거는 이해합니다. 보험금의 누수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보험금을 줘야 할 거는 당연히 줘야 되겠죠. 스테로이드 약물로 인해서 무혈성 괴사가 온 것은 약물 카운트부터 여러 가지 조건들을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쉬운 사건은 아닙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실제로 여러 가지를 처리했었는데 20대, 30대 환자분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이비인후과 치료하고 이제 돌발성 난청으로 인해서 스테로이드 약물을 먹고 주사를 맞았던 케이스, 아니면 환자분 자체가 자가면역 질환이 있어서 약을 먹었던 케이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약을 먹었던 케이스,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었는데 이런 케이스들도 환자분의 투약 기록지, 진료 기록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후유장애를 지급 처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스테로이드 약물을 복용하고 양쪽 고관절 무혈성 결사가 왔는데 상해 후유장애 보험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소변시효 이전이시라면 한번 반드시 재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쉬운 사건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안 되는 사건도 아닙니다. 각 사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각각 개인별로 했을 때 차트라든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사건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만약에 이와 관련돼서 문의가 있으시다면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사 출신 박소영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